아니 테슬라 투자자의 날 이거 뭐 막상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뭐 데이만 하면 떡락한다 떡락데이라고요?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80%는 화석 연료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딱 3분의 1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에너지가 운송 및 변환되면서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분의 8 곱하기 3분의 1 해서 거의 25%의 에너지 효율밖에 못 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딱 지면의 0.2%만 이용하고 이는 곧 2022년의 GDP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에너지 부분의 핵심 키노트였어요. 사실 테슬라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연에 1억이 넘는 차량이 모두 다 전기차로 대체될 때 그때 필요한 배터리셀 용량이 대략 10테라와트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현재 산업에 사용되는 전기 용량이 대략 10테라와트시, 연간으로 보자면 총 전기 에너지 25,000테라와트시 중 전기 자동차 충전으로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처먹는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돌았었죠. 그런데 이번 키노트에서 어떻게 줄일지 자세한 계획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훨씬 더 계획이 발전됐다고 느껴졌어요.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우선순위로 재생에너지 생성 장치, 태양광 발전인 existing grid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은 전기차로의 전환, 그 다음은 히트펌프와 이제 수소의 이동, 마지막으로 배와 비행기를 지속 가능한 연료로 사용하게 바꾸는 것.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 성장률은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인 전기차로의 전환이에요. 2022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대략 59%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문제의 장표죠. 여기 보시면 테슬라 모델 S와 X는 4천만 대, 그 다음 모델 3와 Y 같은 경우는 3억 8천만 대, 세미 같은 경우는 2천만 대. 그리고 올해 나온다고 했던 사이버 트럭과 위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건 차고가 상당히 높은 걸로 봐서 아마 카니발 형태의 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게 대략 3억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게 이 7억대가 팔릴 로보택시, 이 가칭 모델 2 혹은 모델 Q의 이 흰 천 안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아니 저 천 안에 있는 모델 2는 안 나오고 이 괴상한 것만 나오거나 계속 지구과학 1타 선생님, 아니 지구과학 1타가 아니라 한 10타쯤 됩니다. 말을 너무 못해요. 머스크 형님이 주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주가는 영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런 머스크지 저스크지 이 실없는 아니 무슨 개소리를 해대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가를 떨어뜨리냐고. 뭐 장난이고, 그간 기대감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꽤 나온 것 같고, 뭔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상품, 그러니까 짜잔 하고 보여줄 게 크게 없었다는 점에서 약간 아쉽긴 해요. 근데 뭐 예전의 마스터 플랜을 확실히 이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추후 얘기할 대량 생산과 AI 역시 저는 테슬라가 너무 잘해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테슬라 특성상 주가는 자주 널뛰게 하겠지만 이 멘탈이 흔들려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각설하고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토요타 코롤라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전기 효율을 가진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이어 히트펌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히트펌프는 무브 히트한다. 그러니까 열을 움직이지 만들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열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열만 전달되면 건물 온도 조절하는 거에 3배 이상의 효율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결국에는 언젠가 집에서 사용하는 히트펌프를 만들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확실히 줄여버리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어서 운송수단에서는 수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는 좀 별로지만 산업용 에너지에서는 수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보고, 마지막으로 플레인과 보트에서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태양과 풍력으로 대략 30테라와트시, 전기차랑 스테이션으로 240테라와트시, 여기에 드는 총 제조 비용은 대략 10조 달러. 앞으로 2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정말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들 간과하고 있는 게 20년 동안 석유에 투자해온 비용은 무려 14조 달러나 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 같은 경우 화석연료 투자 비용의 70%만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It's entirely feasible. 완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발표를 해요. 사실 테슬라는 에너지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해봤어요. 연간 무려 65%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대표 에너지 상품으로는 이 가정용으로 보급된 파워월과 최근에 출시한 메가팩 2XL까지 일반 가정에서부터 산업용 전기까지 모든
리튬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고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화석 연료를 은퇴시킬 제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사가 14년 동안 개발한 인하우스 파워 일렉트로닉스, 쉽게 말해서 모델 S나 X의 전기 모터를 포함한 각종 전력을 이용한 장치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하드웨어 자랑을 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만 갖고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오토비더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력 사용과 저장 간의 수요 공급 밸런스 조절을 해주는 프로세서가 이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 솔라 패널로 태양열을 흡수합니다. 그걸 이제 파워월이나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보내겠죠. 그리고 이게 밤이 되면 테슬라 차량에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출근을 안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테슬라에 있는 에너지를 자기 집에 있는 전기 에너지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A 지역의 날씨가 흐리다라고 하면은 날씨가 맑은 B 지역에 있는 전기를 오토비도로 싸게 끌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미래의 ESS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중앙화된 게 아닌 분산화된 전력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전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호주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보았을 때 한 달에 태양광 패널이나 파워월 등을 사용할 때 대략 $69의 비용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를 테슬라 차량과 잘 이용한다면 대략 $130를 추가로 벌게 되고, 그러면 이득이 대략 한 달에 $61가 난다는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에너지 역시 분산화가 가능한 거죠. 일반 소매 판매자들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전체 에너지 시장 규모가 현재 거의 $2조 이르고요. 이미 지금 텍사스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밤새 내내 테슬라 차량을 충전하는데 한 달에 딱 $30, 3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는 언제나 받는 단골 비판에 대한 답변도 해줍니다. 야, 너희 리튬 어떡할 건데? 리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리튬을 개발하면서 결국 환경 더 파괴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랑 전혀 거리가 먼 게 아니냐? 테슬라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요. 니켈과 리튬 같은 경우 총 매장량의 30% 안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있는 자원들을 모두 채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구의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사람들 같은 경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렇게 점점 매장량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 리튬 같은 경우 계속 매장량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다 쓴 줄 알았는데 야 여기도 있어?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로서의 변화는 천연 자원을 더 조금 캐내게 만든다고 합니다. 보시면 회색 음영 처리된 이 트럭이 하나의 기가톤을 의미하는데 화석 연료로 사용될 때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훨씬 더 조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현재 위치한 위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에너지 부분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발표를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테슬라가 에너지 기업이라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구체적 수치와 함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은 100%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형태고요. 물론 구체적인 상품이 짜잔 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이미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왔던 사실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단순 테슬라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For all of Earth, 지구 전체 투자자들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혁신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테슬라 차량 및 FSD, AI 개발, 옵티머스로 분류되는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까지로 인해 테슬라가 어떻게 비전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해석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번 마스터 플랜 3였지 않나 싶어요. 내일 2부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